자, 이번에는 동일 평면상에 있는 힘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제 코플래너, 동일 평면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하긴 했어요, 그죠? 두 개의 합을 구하라 하는 게 같은 평면에 있는 힘들을 이제 구하는 거죠. 이 평면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힘의 방향이. 근데 이제 왜 이것을 또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힘이 뭐 하나나 두 개나 세 개인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세 개까지도. 근데 뭐 다섯, 여섯 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는 그거를 일일이 그림으로 그리면서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이 합해야 될 힘들이 많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합력과 그 방향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산술적으로 예, 예,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숫자만의 어떤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어, 내용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기하학적인 것보다는 산술적으로 표현을 해서 푸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되죠. 이게 좀 더 편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려면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 벡터를 그 x축과 y축으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x축하고 y축으로. 그래서 x축하고 y축으로 분해를 시키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스칼라 방법인데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칼라 표기법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여기 이제 파란색 벡터가 있잖아요. 파란색 벡터. 이것을 x축과 y축의 분력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u, v 해가지고 나눠본 적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쉽죠. 왜냐면 직각으로 x축하고 y축이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직선, 수선을 내리면 돼요. 각 축에 대해서. 그러면 분력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일단 표현을 해보면 f라는 값은 fx 벡터 플러스 fy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보이시죠? 여기 fx에다가 fy 벡터 더하면은 f 벡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fx 벡터의 크기는 얼마냐? 크기. 요거는 지금 벡터예요. 크기는 얼마냐? 했을 때 그림적으로 보면은 어떤가요? 요 벡터의 크기를 f라고 봤을 때 f 코사인 세타죠?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fy의 크기는 f 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사인이니까 요 높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두 개의 분력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크기를 찾아내는 것.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돼야 스칼라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방법을
요건 이제 세타가 주었을 때의 내용이고, 세타 말고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요것처럼 각도가 아니라 그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죠. 기울기. 그래서 A분의 B 이런 어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비율이죠. A, B, C 비율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요 각각의 분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비율로 보면은 F분의 요게 F죠. F 크기분의 fx는 뭐가 되냐면은 그 삼각형이 요걸 세타로 봤을 때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f분의 fx는 c분의 a가 되는 거, c분의 a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f분의 fy는 여기로 봤을 때 요게 지금 이렇게 되죠? 각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C분의 B가 되는 거죠. C분의 B.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fx 힘의 분력 f의 fx 분력은 f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그 비율 C분의 A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fy는 C분의 B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력의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된다. 스칼라 방법을 적용을 하려면 분력의 크기 계산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스칼라 방법을 사용을 해서 힘의 합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스칼라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이제 카르테지안 벡터 표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르테지안 벡터 표기법은 일단은 카르테지안은 직각좌표계를 얘기를 해요. 직각좌표계. 근데 이제 직각좌표계에 각 좌표가 있잖아요. X, Y, Z. 각 좌표에 해당하는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단위 벡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힘 벡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각 좌표에 해당하는 단위 벡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또 단위 벡터는 뭔지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X축하고 Y축이 있잖아요. 직각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각 축이요. 지금은 2차원이지만 3차원도 있죠. 그죠? Z축까지 포함이 되면. 자, 그러면 일단은 X축에 해당하는 단위 벡터를 표기를 일단 i로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진하게 표현된 거니까 벡터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i. 이 의미가 뭐냐? 크기는 1이에요. 크기와 방향을 가져야 되니까 크기는 1이고 방향은 x축 플러스 x축이죠. x방향. 요것을 i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 j는 뭘까요? j는 크기는 1이고 방향은 플러스 y방향.
그래서 이렇게 벡터가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F라고 하는 힘의 분력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Fx고 이거는 Fy란 말이죠. Fx의 크기는 요거고요. Fy의 크기는 요겁니다. 그러면 F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 표기가 되어 있죠. 벡터 fx는 벡터 fx의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기가 얘가 1이니까 그냥 fx 곱하면은 요거 자체가 크기가 뭐가 돼요? fx가 되는 거죠. 방향은 x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fy는 벡터 fy는 벡터 fy의 크기 fy에다가 단위 벡터 j를 곱해주면 그게 이제 벡터 fy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요 f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두 힘의 합력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fx가 여기 있으니까 fy를 여기다 이제 붙여보면 f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앞에서 fx는 요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fy는 요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f는 fx에다가 I, fy에다가 j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표기하는 것을 이제 카르테지안 벡터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벡터를 산술적으로 합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